민선 7기 광주시의원으로서 맹활약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사회적인 어떤 우리 주민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3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시면 스스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민망한데요. 저 같은 의원이 한두 명만 더 있었으면 광주시가 조금 더 멋지게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요. 아마 그래서 광주시청 공무원들이나 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저 때문에 또 의원 활동을 이렇게 보좌해주는 여러분들께서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성과를 확인하는 시간인데 임기가 다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다면 네. 의원으로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제대로 했다. 네. 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이제 의정 활동을 여러 분야에서 했을 텐데 그런 분야 중에서도 가장 주안점을 두고 했을 것 같은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크게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위치에 갖다 놓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죠. 그래서 이 내용의 그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광주시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업자로부터 징수를 하고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출이 안 되고 있었죠. 액수로는 한 946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제때 전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켰고, 그리고 또 광주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그 다가구 주택 임대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 서민은 올리고 건물주만 배불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고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이제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2016년도에 있었던 그 깔창 생리대 사건이 우리 아주 국가적인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의 그리고 이 정책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아이들이 인권이 다치지 않고 이것을 보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을 거쳐서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만 이 수학여행비가 지급이 됐었어요. 근데 가장 감수성 예민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학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보고 수학여행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에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금 둔 상태이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수학여행 지원비가 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가 사회적 배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이제 항상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광주 시민을 우선에 두고 광주 시민을 중심에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출직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4년 후에 나의 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심성 행정, 전시성 행정 이렇게 흐르기 쉽거든요. 그러나 제가 의정활동하는 가운데에서는 항상 어떤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시민을 중심에 두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년이 금방 가서 곧 네.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일도 있지만 또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견제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광주교육청이 예술고를 이전을 하는 과정에 실정법에 대한 위반도 있었고 상당한 100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예술고 이전을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저희 광주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양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정당의 당론으로 결정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 제가 7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이 찬반 토론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 숫자도 더 적고 그래서 저의 주장과 저희 문제 제기가 옳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당대 당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투표까지 했는데 표결까지 했는데 견제를 해내지 못했죠.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제 원래 의회라는 게 다수결의 원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의원님은 이제 남구에서 구원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광역의회까지 진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 때 분권형제 개헌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현장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이제 일선에서 이제 만나고 있거나 경험하고 계신데 현재 지방자치 현 주소를 어떻게 보면 진단한다면 어떻습니까?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광역시의원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의원으로서의 경력을 합하면 처음에 지방자치에 발을 딛게 된 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의원이 되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게 제 삶의 목표도 아니었고요. 아주 운명적으로 발을 딛게 됐는데요. 당선이 돼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의회의 기능은 무엇인지,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생활 정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이고 기초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의원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아침부터 만나서 내 이웃의 사소한 문제를 같이 듣고 고민하고 또 해법을 찾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또 집행부와 서로 조율을 통해서 방안을 연구해내고 그러면서 하루해가 저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도 느꼈죠. 보람도 느꼈는데 저는 사실 정치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특별한 스펙이 있거나 살아온 경험이 좀 남다르다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저처럼 평범한 또는 여성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도달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이 지방자치에 참여하셔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질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 이런 게 좀 도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좀 관심과 참여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를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의원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지방자치나 내가 정치를 하려면 나의 소신은 뭐다.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다. 나름대로 이 정치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치 철학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데 저는 정치는 곧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조정하고 또 그 해법을 찾아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갈등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결국은 찾아가는 그 해법도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그리고 만나고 헤어짐의 그 인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람 관리, 인간 관리가 정치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구에서 이제 기초의원을 하시고 이제 광역의원을 진출하셔서 이제 내년에 이제 광역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뭐 큰 뜻을 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남구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애정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남구의 현안하고 나름대로 해결 방안 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지금 남구의 현안이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인 고민일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리 남구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구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남구의 가치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남구가 2011년도 12월부터 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교육특구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최고의 그 노인복지 타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연계한 그 양림동의 역사 문화 마을 그리고 사직동의 선비 마을 이렇게 해서 관광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특구로서의 교육 산업화 그리고 노인복지 타운과 연계한 실버 산업들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와 연계한 양림동 사직동의 관광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남구가 구도심과 신도심의 그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그 정주 여건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고요. 또 지역 이 세대 간의 갈등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이나 광주광역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세대 갈등 또 정주 여건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과 남구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님이 그 따뜻한 그 얘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 여러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를 여기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잘 길러주셨습니다. 내년에도 광주 시민과 그리고 남구민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